독립 예술 영화의 좋은 친구 무비건조가 네 시작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그건 MBC잖아. 경기 인디시네마가 지원한 작품들을 이렇게 독립예술 영화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성적표의 김민영 홈리스 우리 무비건조 보고서 보러 가셨다는 분들 많으셨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영화 둘 다 뭐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정말 좋은 어떤 기관 이런 것들에서 좋은 독립 작품들, 예술 작품들 후원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중요해요. 약간 지역에 있던 독립 영화제들이나 이를테면 독립 영화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이미 현격하게 지금 깎일 거라는 이야기들이 약간 흉흉하거든요. 영화제들은 또 실제로 많이 또 없어졌죠. 김영석 프로그래머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홍보를 했던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그냥 없어졌어요. 네. 그냥 도지사가 없애겠다 하는 말 한마디로 없어진 거예요. 그 영화제가 지금까지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갖고 독립 영화와 그리고 한국의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독립 영화라는 거는 정부 지원이나 지역적인 지원이 없으면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지원을 절대 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게 정치색을 떠나가지고 네. 그 어떤 정부든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는 와 K 컨텐츠 오징어 게임 막 이런다. 근데 그게 사실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위한 그 뿌리들이 있는 거거든.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은 또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외면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영혼을 갈아넣는 식으로밖에 한국의 K 컨텐츠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그런 막 독립영화 지원 이런 거 깎고 그런데 아무 관심도 없는 정치인들이 그 오징어 같은 얼굴을 하고 나와가지고 막 오징어 게임 막 컨텐츠 이럴 때 K 컨텐츠 이럴 때마다 저는 사실 약간 치밀어 올라요.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한 큐에 정리를 하면은 뭔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수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하고 이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인력들 문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주성철 배순탁님이 한조로 뭐 네. 영화 성덕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나는 의 팬이었다. 아니, 성덕이었다. 그때 나는 미쳤었다. 법원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범죄자가 되었다. 나는 실패한 덕후가 되었다. 잘 가라, 나쁜. 그 10대 시절을 바쳐서 정준영을 좋아했던 이 감독님이 그런 실패한 덕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진행된 다큐멘터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 오빠와 헤어질 결심. 아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아파. 정말 이게 어떻게 내 지난 세월을 묻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본을 영끌하여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때의 그 실패한 덕후의 어떤 상처받은 영혼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그거죠. 자신이 좋아했던 스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제 인터넷에 그런 분들 계시면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했는데 한 분이 오는데 그 한 분은 이제 승리의 덕후였던 분입니다. 그 둘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덕후 역사기를 막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굿즈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너무 소중해서 아끼다 똥된 물건들과 내 오랜 추억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다. 보이죠 이 먼지. 와 반질반질한 거. 그러니까 진짜. 지금 모델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 이거 한 번도 안 썼다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을 태우고 싶은데 마땅한 데도 없고 그러다 버리긴 너무나도 아깝고. 승리 덕후랑 정말 그 정준영 덕후가 만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둘이 같이 손을 맞잡고 그 얘기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모든 핵이었어요. 정말 한스럽다. 근데 더군다나 또 배순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정준영 씨와 또 오랫동안 방송을 같이 한 분이기 때문에 또 감회가 그러네. 새로울 것 같아요. 1년 넘게 정준영 씨가 라디오 DJ를 했었고 게스트로 거의 1년 넘게 출연을. 매주마다 출연을 했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 나 저 사람 좀 알아. 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안 좋아. 심지어 모르는 거야 서로 둘이 대학교 친구래도
몰라. 몰라.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뒤틀린 영혼을 전혀 몰라. 나는.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제가 그때 당시에 방송을 출연했을 때 받았던 어떤 인상들은 이 영화의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성덕이었을 당시 성덕이었을 당시 받았던 인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 긍정적인 쪽에 가까워요. 그렇게 되지. 네. 성덕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의? 여기 너무 성덕이잖아. 누구의 성덕이야? 저는 그래서 감독님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 혹은 이제 출연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살아있는 사람은 덕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장국이 형도 그렇고 엘비스도 그렇고 죽은 사람만 덕질하면 됩니다. 장국이 얼마나 덕질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장국이 형에 대한 책까지 썼으니까. 네. 참고로 이제 그 장국이 형 책이 뉴진스 홍콩과 책을- 대만에 이어서 네. 예, 중국 본토에서도 내년에 또 이렇게 출간이 됩니다. 참고인가요? 홍보인가요? 홍보입니다. 중국 본토면은 한 3천만 부 나가면 좀 그냥 그러니까 3천만 불 아니고 3억 부가 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누군가의 유사연애 뭐 이런 뭐라고 하든지 무슨 내 가족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가깝게 누군가의 덕후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거의 그래요. 요즘에 생겼지. 그런데 저는 요즘 이제 뉴진스 복장으로 온 거예요. 제가 지금 뉴진스야 이게 뉴진스의 해림 복장을 흉내내서 아니 자기가 담당한 영화 의상을 맞춰서 와야지 왜?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바로 덕후구나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는데 어제도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뉴진스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봤던 것도 보고 새 교차 편집 나오면 또 보고 연대 공연 보고 연대 보면서 공부를 다시 해서 연대를 연대를 들어갔어야 돼. 내가 지금 연대생이어야 해. 내가. 연애 교수할 나이에 지금 연애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정말. 근데 예전에 룰라 덕질했던 것 같은데? 룰라는 이렇게까지 덕질은 아니었어. 고영욱 좋아했던 것 같은데? 고영욱 안 좋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영욱이야. 난 언제나 체리나 팬이었다고. 나는 남성 덕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성덕은 진짜 자기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해서 더 진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덕질을 했던 한때 추억이 아니란 말이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뼈아픈 그 내 과거를 묻어야 되고 나를 다시 재정리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성찰이 들어가는 다큐멘터리죠. 여기서 여러모로 진짜 여기 딱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뼈 때리는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오세훈 감독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일단은 감각이 되게 뛰어난 것 같고 되게 재밌는 네. 사람 같아요. 그 영화가 시작하면 그런 절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성덕사에서 시작하는데 맞아. 그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고 그건 사실 제가 성덕이고 영화 제목이 성덕이니까 온 건데 본인으로 계속 그 내레이션을 하는데 그 내레이션이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본인의 인생이나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했던 그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추억을 망쳤구나.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어쨌건 이 결론을 어떻게 나아갈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는 그래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덕질이라는 거를 이제는 한국에서 상당히 진지한 텍스트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그럼요. 연구가 네네. 많이 나와야 된다 네.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90년대 후반에 그 H.O.T가 아주 이제 아이돌로서 최고의 탑이었을 때 문희준 씨 생일이었어요. 근데 문희준 씨가 살던 아파트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네. 거의 한 1,000명 정도 선물을 들고 모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그들을 빠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경멸적인 그런 명칭을 주어가면서 사실 그들이 대중문화에 뭘 해? 이렇게 살짝 그냥 약간 제거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 대중음악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돌 문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에 대한 덕질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진지한 텍스트로서 좀 다루는 그런 어떤 영화라든지 혹은 그런 문화 상품들이 좀 더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특히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저는 좀 차우진이 했어요. 하잖아, 차우진이. 최근에 BTS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 연구자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덕도 그 지점 안에서 굉장히 재미와 의미를 놓치지 않은 잘 맞아요. 짜여진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뭔가에 그렇게까지
내 자신을 온전히 투자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네. 그럼요. 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덕질하지 않으면 됩니다. 죽은 사람을 덕질하십시오. 네, 죽은 사람을. 다음 작품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2009년에 개봉을 하고 무려 지금 13년 만에 재개봉한 작품입니다. 부지영 감독의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입니다. 명훈이랑 어디 가기로 했다며. 너 뭐 감격적인 부녀상봉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 내가 너니? 어떤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 뿐이야. 너 어쩜 융통성이랑 콘텐츠만큼도 없냐? 술 마시고 휘덕거리는 게 융통성이야? 넌 내가 그렇게 싫으냐? 나가란다고 나가니? 뭘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지 좀 마요. 너 아빠 왜 찾는 거야? 작년에 그 고양이를 부탁해가 재개봉을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재개봉을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작품들을 크게 홍보하지 않고 스코어를 올리려는 그런 꼼수 같다라는 얘기들도 한 적이 있는데 고양이를 부탁해나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적인 의미나 소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관객에게 그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 십수년이 지난 후에 지금 시점에서 소통하는 지점도 있는 영화들인데 이런 작품들이 10몇 년 만에 다들 리마스터링이 된 건 거죠. 전혀 이 작품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들도 마치 신작처럼 이 작품들을 보면서 같이 또 얘기할 지점들이 생긴다는 건 거죠. 이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는 이제 뭐 외모, 성격 모든 이제 네, 취향은 네. 물론이고 아예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다릅니다. 공효진 씨가 연기하는 명준하는 인물은 물론 되게 빈티지하게 예쁜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정말 그냥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신민아 씨가 연기하는 명훈이 이를테면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차가운 도시 여자야. 그런데 이 신민아 씨가 연기하는 명훈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언니랑 나랑 아빠 다른 거 알아? 알지? 아빠 어딨어? 이제 어머니 죽음을 계기로 두 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명훈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아버지가 이제 궁금하다. 뭐? 여기로 그 사람 찾으러 간다고. 어머, 갑자기 왜? 갈 수 있지? 나? 네 아빠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둘이 같이 이제 명훈의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 하나 들어있는 영화예요. 그 당시에 엄청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그 당시에는 반전이에요. 모두가 욕을 했던 반전인데 어. 이게 10몇 년 지나서 다시 지금의 어떤 젠더의식으로 바라보면 이상한 반전이 아니야. 지금의 그럴 필요한 수 있다. 어. 유사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피가 다 섞이고 뭐 젠더가 명확한 어떤 지점이 갈려 있는 것만 가족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반전이라는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 나간 이야기 구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이 지금 제목은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인데 처음에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쓸 때 제목이 자매 여행이었대요. 자매 여행. 사실 자매 여행이라고 하면 개봉하면 누구든 안 볼 것 같죠. 자매 여행은 좀. 근데 영화 제목도 영어 제목도 걸스 온 더 로드였어요. 두 자매가 출생의 비밀이든 뭐든 그걸 찾아나가는 이제 로드무비에 더 방점을 뒀는데 그때 신민아와 공효진의 존재감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영화들을 기대를 하고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영화를 막상 까보니까 아버지가 뭐야. 다시 지금 2022년에 개봉을 하니 이 자매보다 사실은 아버지의 그런 역할, 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건 거지. 야, 너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식당 차려도 되크라. 내가 원래 음식을 좀 하잖아. 새로운 관객이랑 만났을 때 궁금증이든 어떤 이런 결정이라든가 이 대한가족, 유사가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한국 여성 감독들이 만들었던 영화들은 지금 다시 와서 재평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나오신 등장하신 감독님들이에요. 이를테면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감독님 그리고 그전에는 또 임순례 감독님도 임순례 감독님, 계시고. 변영주 감독님 그리고 네. 이제 이 영화의 부지영 감독님이 있는데 그들의 영화를 지금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시대를 넘어선 텍스트였는데 맞아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지점들이 얼마나 사실은 그 당시 남성 감독들이 만든 지점들보다 정치적으로든 젠더적으로든 앞서 나가는 것들이었던가에 대한 자각이 없었단 말이죠. 네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영화를 읽는 시대가 오고 그들의 영향받은 젊은 여성 감독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는 거는 지금에 와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영 감독님의 이 영화도 13년 이렇게 네. 지났는데 지금 다시 돌아볼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좋다. We can go. 이게 되게 적은 예산인데 이 배우들이 신민아 씨도 이게 계속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었어요. 많은 배우들한테 가고 있었는데 다 거절을 당하는 상태였던 거지. 근데 신민아 씨가 제가 할게요 해서 들어간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이 작품 보시면은 전혀 위화감을 못 느낄 텐데 왜냐면은 그 배우들이 너무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신민아 배우의 보좌관이라는 그 시리즈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날카롭고 날선 모습, 이제 그 이후에 신민아 씨가 한 모습이 이 영화에 있고 그 당시엔 신민아 씨를 그렇게 기억 안 했거든요. 야수와 미녀 뭐 이런 데서 귀엽고 로맨틱한 모습으로만 기억했지만 너 도대체 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고 소리야? 너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애니? 아 그럼 뭐 네 머리는 머리고 내 머리는 뭐 액세서리일까 봐? 자기의 새로운 도약을 했고 공효진 씨 같은 경우는 미스홍당무 같은 작품을 하고 나서 뭐 지금의 동백꽃의 전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또 캐릭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여성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배우의 역량이나 하고 싶은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런 작품들이 나와야지 본인들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작품이기도 했었던 건 거죠. 부지영 감독님이 그 이후에도 이제 작품을 쭉 만들면서 남성 감독들이 만들지 않았던 지점에서 이야기들 화두를 꺼냈어요. 카트 같은 작품들도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의 인권을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속속들이 상업 영화로, 대중 영화로 만든 경우는 없었다는 건 거죠. 카트는 제가 보면서 와 이거 거의 뭐 캔노치의 영화를 그쵸? 이제 한국의 네. 마트에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이 부지영 감독님의 이번 작품하고 또 카트 이렇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이 작품을 보고 이제 그 관객들을 만났는데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고 사실 이제 그 너무 감동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또 이제 그 관객들이 또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도 많다라는 거. 오늘 이렇게 좋은 독립영화들 좀 끄집어내 봤는데 성덕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저희 무비건조 보고 가시는 분들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많이들 네,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로. 네. 그러면 오늘 그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뭐 무비건조 홍보도 해야죠. 네. 모비건조 진짜 구독자가 좀 하이를 We can go. 느껴봐. 이제 올라갈 거야. 그것 때문에 올라갈 거야. 또. 속이 안 좋으시죠? 속이 안 좋으실 때는 구운 난, 구운 난을 드시면 이제 속이 편안해집니다. 구독? 구운 난, 좋아요? 다시 못해. 그냥 가. 그냥 이걸로 가. 댓글. 알림 설정.